저는 결국에는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또 반등 가야죠. 전 다음 주에 반등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오늘 이 준비한 종목들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난번부터 그러니까 저를 좀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제는 좀 아실 거예요.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추천을 계속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자체에서 실제로 유한양행 추천해드리고 신고가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리가켄바이오도 신고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냐, ABL 바이오, 또 ADC 관련 기업이죠. 요것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내에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일단 비만 치료제로 갔다가 뭐 기술 이전 이슈가 있는 데로 갔다가 뭐 ADC로 갔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장을 이끌었던 3대장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HLB 이렇게 있는데, 물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신고가를 또 보여주기도 했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고가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담이 되는 자리이지 않나 라는 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뭐 예상하는 기대 수익률이 뭐 고만고만 하다라면은 굳이 고가권에 있는 것보다는 좀 리스크가 덜한, 혹은 확실하게 좀 손절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어떤가 라는 게 제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들 보시면 한번 반등 나올 때 뭐 10%대 반등이 나오기는 해요. 뭐 완전 적다라고는 볼 수가 없겠지만 어차피 10% 같이 10%를 내가 목표하고 있는 거라면은 이렇게 높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자체가 이제는 뭐 알테오젠이 10%라고 한다면은 다른 종목은 20% 30%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걸로 눈을 돌리자라는 관점입니다. 삼천당제약도 한번 보시면, 자, 삼천당제약도 보면은 간다 더 간다 해서 계속 매매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 막 21만원 22만원 이런 가격대에 진입을 했다. 근데 잠깐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안 팔고 가져갔더니 떨어지네. 자, 근데 또 급등이 나왔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안 팔았는데 말려버리네.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고가권에서 만약에 22만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벌써 마이너스 20% 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는 조심하자. 많이 좀 오른 것 같잖아요. HLB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니까 이런 주도했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예전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못 나오지 않을까. 지금 알테오젠이 이미 뭐 얼마야 3만원 구간에서 올라왔으니까 10배거 달성했죠. 얘가 10배 또 갈 수 있겠어요? 2배 3배 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에서 이제 나온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 더 유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비만 치료제를 안내를 드렸거든요. 비만 치료제도 보시면은 펩트론 지금까지는 이제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워낙에 강한 테마로 자리를 잡았었고, 또 미증시나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도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펩트론도 얘도 보면은 6,000원대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8만원대까지 갔으니까 10배걸 달성하고도 넘었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혹시 비만 치료제에서는 매매하신 분들 없으세요? 제가 비만 치료제도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펩트론도 드렸고, 또 뭐 대봉 LS도
드렸었고, 그래서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기준선에 걸쳐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팔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요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대봉헬스도 상승이 나왔었고, 또 히든주로 드렸던 D&D 파마텍, IQ 이런 것들 다 뭐 40%대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따라서 그러니까 늦게까지 고생해서 들으셨는데 안 사시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으시는 만큼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제약 사셨다. 네, 대원제약도 뭐 슈팅이 잘 나왔죠. 그래서 수익을 뭐 보신 거면은 상관없습니다. 뭐 다른 종목 매매하셔서 수익 봤다라고 하면은 뭐 나무랄 게 없어요. 근데 만약에 추천주도 안 사고 다른 종목 사가지고 손실을 본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매매가 또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좀 요렇게 지금 계속 이어져서 수급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내에서.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도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조금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제 미증시를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엔비디아가 더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 더 올랐다, AI 더 간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비만 치료제도 마찬가지였어요. 1112 노보노디스크 계속 간다, 더 간다 이랬는데, 요걸 보여드릴 필요가 없죠. 1111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전까지는 계속 상승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이 950달러 선에서 저항을 받고 최근에 증시가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같이 동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차익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조금은, 왜냐 1111 급락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국내 증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주들 덩달아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단기 반등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물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D&D 파마텍 이런 거 보시면 아직 뭐 5일 이평선 차에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네, 가져갈 수는 있는데, 하여튼 이제 주도해서 막 이전처럼 막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만 나오는 그런 테마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미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게 다음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일단은 뭐 실적 기반의 대형주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토마토 방송 같은 경우에 사실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이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추천을 못 드렸는데, 이제 저희 이제 딜사이트 경제방송 진행하고 있죠. 거기를 보시는 분이면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제가 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최근에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실적 기반. 그죠? 뭐 재료는 이미 강의 때 다 안내를 드렸지만, 최근에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을 또 수주를 따내기도 했고, 그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나 실적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어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을 다시 한번 짧게 보자면은 7천억대에서 4조 원대까지 5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게. 네, 5년 만에 이러한 성과를 이뤄냈다는 거예요. 영업이익도 보면은 900억이었어요, 900억. 근데 이제 1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세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30%나 됩니다. 30%나.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고 지금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만큼 그만큼 또 공격적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오공장 나오게 되고 또 삼성 바이오 SP 100% 자회사로 또 두고 있죠. 네. 거기서 또 기술 이전비나 이런 것들 뭐 로얄스톤 얻는 거 이런 것들 다 반영이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도 두고 있고 또 세계 1위 CMO로 도약을 했다. 이제 이 생산 캐파에 있어서는 압도적입니다. 지금 5공장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근데 이제 이것들이 5공장에서도 돌릴 겁니다. 지금 1.5조 원 규모의 이 CMO 수주를 따냈는데 요게 이제 내년 5공장 완공되자마자 바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존의 생산 캐파가 4공장에 갇혀 있었는데 늘어나기 때문에 바로 매출을 더 땡겨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제약바이오 글로벌 빅파마에서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비만 치료제 투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근데 공급을 그러니까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급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CMO 수주가 더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끝이 아니다. 성장할 일 더 남았다. 이미 수주도 지금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전 고점 넘었잖아요. 그럼 이제 100만원까지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요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이제 뭐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이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가 박스권 내에서 요렇게 횡보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돌파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도 한번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 제가 처음 설명드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짧게 갈게요. 영업이익이 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진펜트라 지금 미국에서 램시마가 이제 미국에서는 진펜트라인 겁니다. 제품명이 다른 것 뿐이에요.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고 보험 적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점유율 늘려갈 겁니다. 미국에서도.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워낙에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유율 20% 넘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바이오시밀러 지금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CMO까지. 원래 CMO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CMO 놓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증설을 했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매출도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하게 되면서 뭐 여러가지 이런 비용들이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할 거 없고, 내년 한번 보시면은 이제 1조 원대 돌파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제 3조 원, 4조 원 하고 있죠. 그런데 셀트리온도 어떻습니까? 3조 원, 4조 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규모로 보시면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5조 원이고 시총이,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43조 원입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좀 따라 올라가는 수준이라면은 시총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제 생각에? 왜냐면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여쭙는 이유가, 그냥 보면 막 종목상담 TV방송에 나가서 하다 보면은 그냥 추천해서 샀어요, 뭐 방송에서 좋다길래 샀어요, 이러면은 내 마음도 가지고 있는 나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꾸 이해를 하셨나, 충분히 동의를 하는가. 왜냐?
나는 동의 안 해요. 나는 이 전문가 강호진과 생각이 달라. 근데 그냥 매수하라니까 샜어. 하면은 자꾸 어떤 마음이 들까요? 조금만 조정이 나오면 아 역시 이거 아닌가? 이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면은 밤잠 설치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엿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더라도 뭐 이제 기타 법인이야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관에서 특히 뭐 연기금, 뭐 사모펀드, 투신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외국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외국인까지 더해준다 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쭉쭉쭉쭉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너무 좋으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옛날처럼 뭐 코로나 치료제로 갑니다 이런 거 아니니까.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쨌거나 이제 CMO 관련해서는 이제 바이넥스라는 기업 추천해드렸는데 여전히 잘 가고 있죠. 그래서 바이넥스가 무슨 관련주다? 뭐랑 연계가 돼 있다고 했죠? 셀트리온이다. 자, 셀트리온의 이 CMO 위탁 생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약품이 잘 팔리면 바이넥스 어떻게 된다? 잘 간다. 그렇게 연계해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릴 때도. 셀트리온과 연관을 해서. 그때도 셀트리온 좋다라고 했고. 그런 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바이넥스 잘 가고 있으니까 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뭐 분할 매도 하시면서 계속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제 오늘 히든주 이제 마지막으로 공개를 해드려야겠죠. 히든주를 공개를 해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 좀 있을까요? 사실 이전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없으신가요? 없으시다면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지노맨 컴퍼니라는 기업입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해드린 바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전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나 111이라는 물질인데 뭐 써드릴까요? 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총 이제 계약 금액이 5,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마일스톤이랑 로열티가 좀 발생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제 선 계약금 자체 금액은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 뭐 한 70억 정도가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이슈 제약바이오에서 뭐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와 관련돼서 추가 기술 이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뭐 제가 내피셜로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지노맨 컴퍼니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최근에 1대1 무상증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무상증자라고 한다면은 호재로 좀 반영이 되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년 내에 이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측에서 내놓은 건데 5년 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데 역시나 이게 이제 ADC를 통해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이제 흑자 전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뭐 소마젠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 번씩 급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보여지고는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도. 그래서 그런 복합 테마를 가지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재료를 기억해 주시고, 지노맨 컴퍼니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이것도 오래 쉬었습니다. 20년도에 95,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만원 구간까지 왔어요. 95,000원. 얼마 빠졌습니까? 90%가 빠진 거예요. 90%가. 그죠? 90%가 빠진 상황이고, 지금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게다가 바닥에서 이 기술 이전 이슈, 그 다음에 뭐 무상증자 이슈, 이런 것들로 통해서 거래가 한 번씩 크게 발생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워낙 좀 작아 보이기는 합니다. 이런 봉들이. 왜냐, 이때 너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때 1,500만 주가 터지게 되면서 다른 봉들이 좀 작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거래가 이렇게 지금 색깔 띠가 되어 있죠. 요 띠가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됐을 때 어떤 조건에 부합하게 되면 요 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별로 색깔이 다른데, 어쨌거나 지금 보시더라도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게 포착이 됐죠. 이평선들도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수렴 이후 발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전에 점상한가도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 보통 점상한가를 기록하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점상한가 부근까지는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 가격대가 일단은 11,000원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열려 있지 않나, 상방으로. 게다가 11,000원 구간에서 이제 요게 검정색 선이 241선 장기 이평선인데, 이 구간만 올라선다라고 한다면은 상방으로 좀 크게 열어둘 수가 있겠죠. 지금 이게 긴 차트인데 매물대를 보시더라도 이 가격대에서 바닥에서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매물대가. 상방으로 갈수록 오히려 가볍죠. 그래서 바닥에서 다시 매집이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자 보세요. 이때 1,500만 주가 터졌다고 했죠. 근데 주식수를 보시면은 1,528만 5천 주 정도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대충 계산을 해봅시다. 요 정도가 되는데, 유통 비율이 80.7%죠. 이렇게 하면은 1,475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입니다. 그런데 1,500만 주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 전체 유통 주식수 한 바퀴를 돌릴 수 있는 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바뀜이 좀 나타날 수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워낙에 좀 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튀어 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워낙에 많잖아요. 앞으로도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슈가 있으면 또 즉각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매매도 같이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 저랑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히든주까지 다 공개를 해드렸고, 뭐 이전 종목 리뷰나 뭐 추가적인 종목 또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앞으로도 함께 매매해보고 싶고, 또 강호진이라는 전문가와 함께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1 총 3개월 문자 상품 60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제 마지막 이벤트니까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좀 이용하실 수 있을 때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